특히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사흘째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전국 주요 도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에 대한 검문 검색도 강화하다 보니 무고한 사람이 강하게 제압을 당하는 등 과잉 진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성남시 서현역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순회역 인근. 경찰 장갑차가 경계에 나섰고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오가며 종일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기준 서울 강남역 등 전국 45곳에 배치된 특공대는 128명. 이 중 11곳엔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섭고 함부로 다닐 수 없겠구나. 안정감이 드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권력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많이 접근해 있지 않나. 대통령 취임식이나 외국 정상의 방한 등 주로 테러 대응을 위해 동원됐던 장갑차가 전국 주요 도심에 배치된 지 사흘째. 방탄 기능을 갖춘 장갑차 안에서 총기를 사용해 범죄를 제압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테러 행위에 대응하는 목적이란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사흘 전 서현역에서 피의자 최모 씨가 차량으로 인도를 덮치긴 했지만 갑작스런 흉기 난동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 역시 특공대원과 함께 배치돼 위압감을 주면 범죄 의지를 사전에 제압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식의 극단적인 조치가 근본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요. 경찰은 또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며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한 검문 검색도 강화했습니다. 그 여파인지 어젯밤 경기 의정부에선 중학생이 흉기 소지범으로 몰려 길거리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진압당하다 다치기도 했습니다. 신분도 얘기 안 했고요. 너 이리 와봐 해서 얘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제압을 하면서. 경찰은 해당 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에 출동했다면서도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번에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속보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새만금 잼버리 K-팝 콘서트의 일정과 장소가 오는 11일 전주로 변경됐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참가국의 잇따른 퇴소로 위기를 맞았던 잼버리 행사. 정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재 제한을 풀겠다는 약속이 곧바로 취소되는 등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K-팝 콘서트. 대회 조직위는 날짜와 장소를 모두 바꿔 오는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영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과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야영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곳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 공연 예정일인 오늘 6일 저녁이면 대원들은 닷새가량 불볕더위에 노출된 몸 상태가 됩니다. 온열 질환 발생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어제 하루에도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영진의 병원을 찾았지만 정부는 현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과 민관이 합심하여 참가자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에어쇼가 진행하는 시간에 델타 지역 내 청소년의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원하시는 기자분들이 대집회장 취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뒤 조직위는 취재 지원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조직위는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세계연맹의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연맹 측에서 강하게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정해줬는데 그 가이드를 지키지 않는다. 대회가 반환점을 돌면서도 여전히 어수선한 가운데 어제 미국에 이어 최대 참가국인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철수 뒤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 방송은 5명이 한 방을 쓰고 있고 250명 정도가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자고 있다며 숙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AAP 통신과 태국 영자 매체 방콕 포스트 등 일부 외신들은 한국의 대회 홍보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바로간다 기후환경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계속된 무더위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바로 이 전기차를 몰고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장거리 운행에는 충전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 60km를 달리며 나오는 안성 휴게소. 쉬어가는 차량들로 380대 규모의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한쪽 모퉁이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기 3대가 모두 이용 중이라 빈자리가 없습니다. 충전하러 온 전기차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 휴게소로 향합니다. 줄을 쓴다면 한 대가 앞에가 있으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2대만 해버리면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음 휴게소는 괜찮을까 가보면 상황은 비슷합니다. 피서 차량뿐만 아니라 평상시 휴게소를 이용해온 전기 화물차들도 충전난을 실감합니다. 더 심하죠.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딴 차들이 예약 충전을 걸어놓고 오게 되면. 현재 일반 전기 차량은 약 35만 대. 여기에 최근 전기 화물차가 2년 만에 3배, 10만 7천 대로 늘면서 충전기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주들 사이에선 화물차가 충전기를 점령했다는 불만까지 나오는데 화물차주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용달 화물차 기사 유재영 씨. 2년 전 2천만 원이 넘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1톤급 전기 화물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충전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계기판에 뜬 최대 주행거리는 300km였지만 실제로는 200km도 채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260이 돼 있다 그러면 1톤을 실으면 200km로 뚝 떨어져요. 막 주행하면서 쭉쭉 빠지는 게 보이고. 다른 전기 화물차들 사정도 비슷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지방도 변에 있는 그 충전소를 찾아가지고 나가서 충전을 하고 다시 이제 본도로 올리는 그런 주행 습관을 갖고 있죠. 현재 고속도로 충전기는 약 1,000대. 심지어 고장도 잦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충전소 정보를 보여주는 어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충전기는 점검 중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어플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뭐 한 2주일, 3주일 정도 있다가 고쳐지는 모양인데 고장난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짜증을 많이 내죠. 초급속 충전시설 부족도 문제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마지막 휴게소 통도사 휴게소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는 300kW가 넘는 초급속 충전기가 아니라 50kW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 절반 정도를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취재팀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70분을 기다린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간 부족과 인허가 문제로 초급속 충전기 설치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말까지 일반 충전기를 포함해 300여 대를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간다 류현준입니다. 중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중국 산둥성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 100여 채가 파손되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폭우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베이징에 이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 동북 지역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요동치는 편의점 내부. 난간에 있던 물건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가게에 있던 사람들도 황급히 밖으로 도망갑니다. 야외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땅이 흔들리는 진동에 놀라 안전한 곳을 찾아 달려갑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주택 126채가 파손되고 2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 노선도 한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50차례가 넘는 여진에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这是村里受损最大的一处房屋，但是房子里并没有住人，因此并没有发生人员的人身危险。 베이징과 허베이성을 강타했던 포구전선은 동북 지역으로 이동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린성에서는 최고 490mm 물폭탄에 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고
13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은 이번 폭우로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허베이성 당서기가 베이징의 홍수를 막기 위해 허베이성이 희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연일 들끓는 폭염에 주방에서 불을 쓰며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사 먹으려면 드는 돈이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 불을 쓰지 않고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등을 이용하는 이른바 노파이어 간편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져도 최저기온 29도인 가마솥 더위. 저녁 준비에 나선 워킹맘 송정화 씨가 가스불 대신 전자레인지 앞에 섭니다. 귀리쌀밥과 잡곡밥을 2분 만에 데우고 반찬인 함박가스와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10분간 조리해 완성시킵니다. 불만 켜면 너무 덥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불 쓰기가 더 싫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냉면 한 그릇도 평균 10,000원이 넘는 시대. 무더위에 높은 외식 물가까지 겹치면서 불 없이 조리가 가능한 이른바 노파이어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마트의 자체 브랜드 간편식 삼계탕의 올해 매출은 60%가 늘었고 한 대형마트의 5월부터 7월까지 고기류 간편식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0%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공식품 맛이 많이 강했는데 요즘은 좀 자연 친화적인 재료도 많이 쓰고 인위적인 좀 맛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종류도 밥, 국 같은 주식에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5분만 넣으면 갓 구운 듯한 베이글과 크로아상이 완성됩니다. 한 식품 기업이 2달 전 새롭게 내놓은 홈 베이커리 제품인데 지난달 매출이 전달에 비해 77%나 뛰었습니다. 집에서 불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간편함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른 더위와 고물가, 긴 장마까지 더해지며 올해 국내 간편식 판매액이 5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걸로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